네, 계속해서 건설업 기업 진단 실제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류들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 봤고, 자, 진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설업에 있어서 기업 진단이라는 건 진단을 언제 하는 그 기준일이 중요하다. 1년 내내 완벽하게 실질 자본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중소건설업에서 힘들기 때문에 요 날짜에 들어가서는 바짝 피치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계속 기업의 경우에는 12월 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년도 말일이다. 보통은 12월 말일 법인이니까 요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요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요때 전후로 해서 어떤 일정 기간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계속기업이 아니고 신설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설립 등기를 언제 했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전후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전후 20일인데 어찌됐든 신설법인 외다 라는 건 신설법인 외가 설립 등기를 또 한다, 어떤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실내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신설법인 등기라고 하고, 실내 건축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법인이 추가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면허를 설치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 면허를 내가 갖고 싶은 그때 신청한 개월이 시기가 24년 9월이라면 그 전달 말일이 신경 써야 할 달이다. 추가 면허 신청일이 예를 들어서 언제다 이렇게 되면 그 달의 전달 말일이 기준이 되니까 요때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신경 써야 할 기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고, 그럼 계속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12월 말일, 그렇죠? 머릿속에 떠올리셨죠? 그럼 12월 말일에 예금 잔액, 예금이 가장 중요한데 예금 잔액 맞춰야 된다. 언제? 12월 말일 진단 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과,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의 평잔, 이게 두 가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예금 잔액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뭐 간단하겠죠. 그렇지 않고 30일 평잔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이게 둘 다 아니고 둘 중에 작은 쪽입니다. 둘 다 맞추셔야 돼요. 30일 평잔도 높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 진단 기준일 12월 말일, 12월 말일 날짜의 평잔도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는 항상 빵빵하게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가장 그 캐시가 중요한 실질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요 30일 언제가 될지 몰라요. 보통 12월 1일부터 경계경보가 떠서 1월 말까지가 보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공서 입찰을 가거나 아니면 기업 진단을 하거나, 물론 자의적으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 입찰 하시는 분들은 주무관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선택을 주무관이 합니다. 그러니 보통 12월에서 1월 말까지는 경계다. 이때는 평잔이 제대로 잘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평자는 최소 12월 31일에는 또 줄어들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맥스에 걸리는 미니멈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급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실 자산이다. 다만 하나, 건설 공사 관련 재료.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 원청, 하청 이렇게 연결되는데, 발주자가 성금을 줬을 때입니다. 성금을 줬을 때 보통 재료비 때문에 주죠. 그럼 원청도 하청에 재료비 때문에 주죠. 이때의 성금은 실질 자산으로 본다. 다만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부실 자산이지만, 자, 유가증권 대부분이 부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 지분증권, 특수목적 SPC, 건설 사업을 위해서 하는 특수목적, 건설 공제조합 출자금, 요거는 실질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도장 찍기 하는데, 이거 컨설팅 업체에서 예금으로 찍어주면 그나마 확실한데, 그렇지 않고 유가증권 현대해상보험 해가지고 1억짜리 수표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또 이렇게 찍어주는데요. 이거 대본에 압니다. 보험이 무슨 건설회사에서 보험이 1억 이상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기업 진단을 받더라도 그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찍어주는 업체의 편의를 위한 거죠.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금으로 넣으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보험으로 넣고 또 수수료도 싸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별 영향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으로 차라리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60일 이내에 출금되면 안 된다. 자, 진단 기준일 이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당 이 가지급금도 해당되는데 가수금 뭐 가지급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이 돈이 12월 말일 중요하다니까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그 전에 무슨 돈이 들어왔어. 외부 업체에서 해서 실질 자본은 12월 말일날 맞췄어. 맞추면 뭐합니까? 돈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돈이 들어온 가지급금이 들어왔다. 원래 회사에 가지급금이 2억이 있었어. 그 중에서 1억이 들어왔어요. 돈이. 그럼 1억은 실질 자산으로 이제 2억 중에서 1억은 이제 가지급금으로 빠지지만 나머지 1억은 실질 자산으로 인정되겠죠. 인정되는 걸 통해서 12월 말일 날 실질 자산이 1억 5천이 확보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돈 들어온 거는요 언제까지 본다? 이 들어온 날부터 60일. 이 60일을 또 쳐다본다. 들어온 날부터 60일은 사후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0일 내로 또 돈을 출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60일을 못 버티고 출금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요. 60일은 최소한 잡아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그냥 하는데 2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매출채권은 건설업체는 뭘 야구하겁니까? 보통 공사 미수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수금. 이 미수금이 건설 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이에요. 첫 번째. 제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는 제조업의 미수금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부실자산이다. 부실자산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장기성 매출자산은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2년을 넘어가면 부실자산이라는 얘기죠. 세법에서도 2년 이상이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손으로 떨 수가 있죠. 또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어쨌든 부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넘어가면. 그러니까 2년 내에 공사미수금만 매출채권이 실질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22년 7월 1일에 발생했으면 매출채권이 24년 8월 30일이면 2년이 지났잖아요. 일단은 부실자산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실질자산이 아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항목기. 그 다음에 주의하실 그 대손 설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매출채권을 딱 해서 내가 매출채권 잔액이 2억이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2억 중에서 최소 대손율인 1%. 그 얼마입니까? 2억에 10%면 2천만 원이고 1%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은 대손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실질 자산이 안 맞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죠. 네. 자, 대여금 딱 보면 이거 부실자산입니다. 왜냐면 공사 관련성이 없거든요. 공사로서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여금 무조건 부실자산이다. 그러니까 자산 항목에 대여금이 딱 있다. 이거는 빼놓고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가 원주민조합의 건설이행보증금으로 대여를 했다. 이게 조합에다가 대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대여금이다. 이 부분들 이것들은 부실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자재 및 재고자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및 재고자산은 1년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이다. 1년 미만이면 오케이. 1년 이상이면 그거는 부실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자재가 23년 10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1년이면 24년 10월까지죠. 그러니까 아직 뭐 8월이니까 이거는 실질자산에 인정되겠죠. 1년 경과할 때 부실자산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은 이 1년 미만 단기 공사의 재고 실자산이죠.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그 원자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완성 공사라고 또 있습니다.
미완성 공사라는 건 뭐냐면 이 재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건설하기 위해선 뭐예요? 노무비, 또 다른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공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여기가 이제 투입 원가라고 부르잖아요. 공사 원가, 투입 원가. 근데 이 공사 원가가 투입이 돼야 공사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수익 인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익. 공사를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어떨 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건설업에서는 이게 공사 기간이 장기면은 1년 이상이면 1년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년이 넘으면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하는 거고 1년이 넘지 않으면 이거는 공사가 완공됐을 때 한꺼번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완공이 돼야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미만짜리를 보잖아요. 그럼 완공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럼 완공이 되지 않았으면 아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수익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자, 수익을 아예 인식하지 않았다. 1년이 즉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사가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공사에 투입된 원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도 수익 대응 원칙에 따라서 원가화로 시키지 않는다. 원가화로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걸 아직 원가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미성공사다. 미완성 공사에 아직 원가화 시키지 않는 공사다 해서 미완성 공사라고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완성되지 않은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부분을 미완성 공사라고 한다. 완성되지 않은 공사는 단기 공사를 얘기한다. 여기 수익을 인식할 때 1년 미만 공사여야 한다. 그래서 미완성 공사는 반드시 1년 미만 공사에만 나타납니다. 1년 미만 공사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기업 진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업 진단할 때 공사 계약서를 보고 1년 미만의 단기 공사가 아님에도 대부분 진행하는 게 1년 미만 단기 공사가 아님에도 개정 과목에 뭐가 나와 있으면 미완성 공사가 나와 있으면 이건 다 부실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계약서 1년 미만 단기 공사의 재고자산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 착수한 공사가 8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면 착수한 공사가 1년 이내의 공사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도급계약서에 1년 미만의 공사인데 실제로 1년이 됐는데도 아직 미완성 공사다. 1년 기준으로 1년이 아직 안 됐죠. 이게 1년이 딱 되는 기준이긴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근데 아직 그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 미완성 상태다. 그러면 실질자산으로 미완성 공사, 거기에 투입된 원가를 미완성 공사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공사의 미완성 공사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뒷부분 설명은 조금 잘못됐고요. 그래서 임대자산은 경업자산 해서 분류를 하고요.